안녕하세요. 캐스텍 안전보건팀 임리현입니다. 3월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은 건강검진의 제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관리감독자 역량 강화 교육은 건강검진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진단의 정의, 일반 건강진단, 특수, 배치 전, 건강진단 후 조치사항,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의 정의를 안내드리기 위해 우선 건강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아픈 곳 없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픈 곳 없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이란 건강에 대해 자기 스스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신체와 정신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이러한 근로자 건강진단은 선별적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해서 예방조치나 조기 치료를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대상 근로자는 두 분류로 나뉩니다.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상시 근로자와 특수 건강진단 대상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일반 건강진단을 수검하는데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사무직 분들은 2년에 1회, 비사무직 직군은 매년 1회 수검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글자 그대로 업무의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특수 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그 주기에 따라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보편적인 고혈압, 당뇨 등 일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배치 전 특수 건강진단은 일반 질병이 아닌 업무상으로 얻게 되는 질병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와 그 직업병의 발견을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수시와 임시 건강진단은 특이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각 건강진단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 건강진단의 비용은 건강보험에 따라 진행이 되고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주인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진단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실시 주기는 사무직 구성원은 경년에 1회, 그리고 그 외 구성원들은 전부 매년 1회 일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혈당, 감마-GTP 및 총 콜레스테롤 검사는 특정 근로자만 실시하게 됩니다. 바로 직전 일반 건강진단에서 건강 이상이 의심되는 근로자이거나 35세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실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건강검진 안내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출생연도에 맞춰 비사무직 직군은 매년, 사무직 직군은 출생연도의 홀짝에 맞추어 2년에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검사 항목에 대해 어떠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함인지도 참고해주세요. 성별과 연령에 대한 항목도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건강진단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의 목적은 유해인자로 인한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이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6호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로 12개월, 즉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유해인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야간근무입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월평균 4회 이상 혹은 월평균 60시간 이상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월평균 4회 혹은 월평균 60시간 이상 어느 한 가지 사항만이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특수건강진단은 반드시 지정된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만 수검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은 제1차 검사 항목으로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그리고 주요 신체 표적기관에 대한 병력 조사, 그리고 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의 임상검사와 진찰을 수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1차 검사만으로 정확한 검사 결과의 판단이 어렵다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차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제1차는 대상자 전체에 대해, 제2차는 조금 더 자세한 정밀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한해 실시하게 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의 목적은 신규 채용자 혹은 작업부서가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해당 작업에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 주기는 이름 그대로 배치 전에 실시해야 하며 실시 주기만 배치 전일 뿐 기타 항목은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합니다. 이 배치 전 건강진단은 보시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과 비슷한 항목을 수검한 경우 가름 가능합니다. 이는 배치 전, 특수, 수시, 임시 건강진단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 개인표를 받게 되며 우리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건강진단 결과표에 해당하며 이것은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입니다. 건강진단기관에서 앞서 보신 건강진단 결과표에 5번부터 8번까지 해당하는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사항으로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사후관리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A, C, D, R 이 4단계로 나뉘며 A는 건강한 근로자, C는 요관찰자, D는 유소견자, R은 재검 대상자입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포함하여 건강관리 등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건강한 근로자, C는 요관찰자, D는 유소견자, R은 재검 대상자이며 여기서 추가된 2가지 사항이 CN, 야간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DN은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입니다. 또한 R은 재검 대상자로 기간 내에 재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제1차 검사를 수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검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 적합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나, 다, 라 순으로 구별되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다와 라입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업무 수행 적합 여부를 다와 라로 구별하는 경우 해당 근무의 지속이 어렵습니다. 가와 나는 배치 업무에 대해 문제가 없으나 다는 한시적으로 해당 업무가 불가능하여 병가 혹은 휴직하여 치료 후 업무에 복귀가 가능하며 라는 영구적으로 해당 업무가 불가능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업무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표는 5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해당 벌칙은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즉 우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배치 전, 특수, 일반 건강진단으로 나뉘며 배치 전 건강진단은 업무의 배치 전, 배치 예정자가 수검 후 건강관리 판정을 받게 되며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유해인자의 노출 근로자가 수검 후 건강관리 판정 구분을 받게 되고 업무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반 건강진단은 별도의 체계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사항은 모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내용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실시자 안전보건팀 임유현 선임이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